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체 평택시 추경 예산이 2,254억을 증액을 해서 2조 8천억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번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일 핵심이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인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우리 복지국은 본의 아니게 1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339억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16.94%. 의미는 없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신규 편성을 봐도 특별히 신규 편성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매칭 사업 일부 있고 또 장애인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교체 사업 절실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인 복지과에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냉방비 성립전 예산으로 한 거, 사회복지과에 성립전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신규. 그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너무 비대해서 전문성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도 하고 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이제 분과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어요. 비슷비슷할 줄 알았더니 나눠놓고 보니까 노인복지과 예산이 2,818억, 장애인복지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830억 원입니다.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 예산에서 생각보다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상당히 좀 적더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평택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장애인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노인 쪽에서는 이제 기초연금이 네. 2천억이 넘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2천억이 넘고 또 여성보육과 쪽에서는 이제 그 보육료 관련 예산이 또 2천억이 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그 인구 대비 또는 대상자 대비 좀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좀,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했죠. 그렇죠. 어차피 다 필수 예산이야 7, 80%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튼 분과가 되고 나서 과 운영을 좀 더 전문적인 체제로 좀 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증감 예산도 보면 가맹 예산이 많습니다. 그 가맹 예산도 굉장히 많고 증가되는 예산도 보면 다 국비, 도비, 자활 근로사업, 기초생활급여,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많은 게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99억,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21억,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가액 편성이 많이 됐고요. 아무튼 어려운 재정 그 환경을 극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내년 돼서 좀 큰 회사들이 좀 잘 가동이 되고 하면 내후년 정도 되면 그래서 좀 재정 형편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
그 정책과에서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금 지급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뭐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원들이. 뭐 지급 내용을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평택시가 이제 지급률이 98.4%, 뭐 경기도 평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1.6% 지급 안 받으신 분들은 자의적으로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피치 모텔 사정에 의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이건 뭐 비단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상위 10%의 기준을 그냥 인구수 대비해서 10%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죠. 예, 정부에서 상위 10%로. 예. 그렇죠. 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빼고 60만 기준에서 6만 명을 상위 10%로 지금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정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겁니다. 뭐 부유층 동네 뭐 어딘지 되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유층 동네의 상위 10%하고 저쪽 좀 뭐 저희 시는 그래 아주 뭐 소득이 낮은 시는 아니지만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의 상위 10%하고는 뭐 엄청나게 차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세세하게 예, 자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인구수하고 일률 비례해서 10%를 자르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제외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건강보험료라든가 이제 소득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평균보다 좀 잘 사는 지역은 10%가 좀 넘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 좀 못 사는 동네는 10%보다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만 공교롭게 딱 10%네요. 뭐 거의 예, 그런 편인데 아, 예, 어쨌든 그 소득 기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그 소비 쿠폰 지급을 하면서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발생 사례가 혹시 좀 있습니까? 1차 지급하면서는 큰 민원은 없었고요. 네. 저희가 아까 아침에 드렸던 거에 보면 네. 이의 신청권이 있습니다. 네, 이 신청. 네, 요 요건들이 좀 많았던 거고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저희 평택시 이사 왔을 때 뭐 출생, 뭐 이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큰 뭐 민원은 없었습니다. 2차 지급은 언제 지금 22일부터 22일부터 지급입니다. 네, 아무리 뭐 2차 지급 상황부터는 또 다른 민원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1차야 뭐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니까 큰 민원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고생하시던 길에 잘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 보면 그 인건비 1억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이 자료 정리가 잘 된다면 이런 인건비도 충분히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자동 혈압계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과 같은데요. 아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경로당 그 자동 혈압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48개월 렌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 왜 이걸 렌탈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이제 한 번에 10억이 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AS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렌탈도 관리 좀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4년으로 해서 렌탈로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또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렌탈이 또 의무 사용 기간이 있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4년으로 4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네. 160만 원. 이게 4년이 지나면은 이걸 내가 이제 귀속해서 받을 수 있거나 뭐 그렇진 않죠. 아닙니다. 반납. 예, 4년이면 저희가 금액을 다 한 거라서 이제 다 경로당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다만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AS나 그런 부분들 렌탈 뭐 필터 교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설치를 하셨어요? 이거 다는 아직 안 하신 것 아니요, 같은데. 저희 다 다 끝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다 이거? 끝내고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렌털비가 나가고 감액 있고요. 추경만 잡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월 수가 왜 줄어들었죠? 그 사업 그 개월 수가 그 좀 늦게 늦게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6월 말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월 수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한 달 두 있었습니다. 달만 늦춰지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군요. 그런 부분들. 근데 어차피 또 뭐 그 48개월은 또 48개월은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예. 이건 농담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7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뭐 이것도 국도 12 지원 사업 뭐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량이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 장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이 활동 지원 사업도 사업량이 좀 증가됐어요. 이게 이런 뭐 별도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공 기간이 이제 3개소에서 6개소로 올해 늘어났고요. 그러다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이 신청 인원 대비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사업량을 늘려준 사항입니다. 3개소에서 4개소라는 것은 자세히 6개소에서 아니 3개 이제 3개소. 작년까지는 그 3개소가 어디죠? 제공 기간이 3개가 있었습니다.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이플러스 발달지원센터, 사단법인 하울의 평택집 이렇게 3개소가 24년, 23년도부터 이제 지정이 됐었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 평안미랄복지재단, 윤술발달지원센터 해가지고 3개소가 더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발달 장애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혜택을 받고 있질 못했었던 겁니까?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예. 기존에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가 있었고, 이제 이 주간활동 서비스는 그 개념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봐서는 23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발달 장애인들을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지원 혜택을 별도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데에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했었고, 지원 안 되던 곳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개소수가 늘어나기도 개소수가.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주간 이용 센터는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 주간 활동 서비스는 다양한 취미라든가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라든가 이제 그 서비스가 좀 바뀌면서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발달 장애인 그 지정을 이제 장애인 뭐 이렇게 지정을 받는 것이 갑자기 늘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성매매 그 피해자 그 지원 저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이거 아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글쎄
그냥 민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거점에 설치하는 게 맞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 여성보육과입니다. 뭐 제목만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제 뭐 입소를 시키든 뭐 자활 지원금을 지원을 하든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신규 수요자가 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자료에 네. 사업 내용이 사업량이 조금 잘못 기재됐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총 8명이고 기존에 5명, 신규가 이번에 3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규가 늘어났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생계비라든가 그 주거 지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본인들이 성매매 그 피해 받은 것에서 이제 스스로 극복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일단 그 성매매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심리 치료라든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평택 지역이 지금 한 8명인 것 같은데 예, 다른 맞습니다. 지자체에 예. 대비해서 이렇게 자활 지원 사업 양이 어떻습니까? 사업량이? 뭐 큰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데 큰 도시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긴 적은 하고요. 예. 아직도 뭐 사실은 피해가 있는데도 이런 걸 몰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이게 최대 예. 뭐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최대 뭐 1년입니다. 최대 1년입니다. 예. 1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고 또 보호 시설에 있다가 자립하는 경우에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그 162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이것도 국공립 어린이집 그 국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고 또 별첨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얼핏 느끼는 것이 산출 내역이 좀 굉장히 좀 획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면적이 450평방미터 미만은 개소당 1억씩, 또 450평방미터 이상은 개소당 1억 5천씩. 근데 사업 내용 별첨 자료를 보면 전용 면적이 436평방미터짜리가 있고 또 454,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원을 딱 이렇게 한정져서 이하는 1억, 이상은 1억 5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산출 내용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어떻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출 내역으로 봐서는 그 기준을 좀 나름 정한 거라 국비와 그렇죠. 도비 지원을 할 때 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의를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기준선이 이렇게 넘나드는 지금 그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거는 인테리어 비용도 뭐 이렇게 별반 차이 안 날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뭐 436평방미터 뭐 이런 데하고 454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계선을 갖다가 딱 구별져서 지원을 하는 거는 전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냥 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저는 이 어린이집 모릅니다. 우리 애들 다 커서 가지도 않고. 근데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약간의 차이로 금액 차이가 그러시죠. 좀 많이 나는 부분이라 네, 네. 이거는 저희가 그 관련 부서 도하고 국비지원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봐서 형평성에 맞게 좀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아동복지과 그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을 국도 12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나중에 지금 나이가 더 먹어서 이게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시면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량이 1,9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기 확보를 25억을 했다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본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초에? 일단 이거 그 작년부터 네. 대상자를 이제 확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가 작년에 이제 그 내려올 때 한 3천여 명이 내려왔다가 올해 본 예산에 한 2,500 정도로 4,000명 정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량도 사업량이고 예. 이거는 아동이 지원받는 금액이 이제 우리가 뭐 아이가 10,000원을 내면 이제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라 아이가 불이익 금액이 그달 납부를 얼마냐 안 했을 때는 지원을 못 한다. 네, 지원을 못 하고 그다음에 그 불이익 금액이 뭐 이렇게 아동마다 이제 뭐 많게는 뭐 5만 원을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또 불이익 금액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 그러면 사업인데요. 사업량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 이거는 일괄적으로 사실은 예, 보건복지부에서 좀 내려준 내역을 가지고 반영이 된 거라고 예, 이해해 기본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로 예산을 잡았는데 네. 불입하지 않는 그런 사업량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액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은 이 사업 결과 근거에 의해서 사업량 자체가 좀 줄어들겠네요. 예, 매번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에 우리가 응답은 하긴 하는데요. 예, 일단은 전체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야 하는 전체 아동 수가 한 4천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자는? 대상자가 그래서 아마 그 수만큼 좀 내려보내 준 것 같은데 우리도 매번 이제 조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게요. 좀 일방적인 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내려주기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거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수요 또 실제 또 이 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예, 예, 그렇죠. 예. 지난번 행감 때 말씀 주셔가지고요. 예, 지금 한 2회에 걸쳐서 이제 집중 지금 홍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재원 규모가 큰 민생회복 소비 쿠폰하고 또 신규 사업 또는 시비부담인 사업들을 의원님께서 주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신청 실적이 현재 98.4%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겠죠. 그렇죠? 예. 그중에 온라인 실적이 90.6%고 오프라인 실적이 9.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프라인의 비중을 이 정도로 좀 예상했었나요? 그 정부에서 이 사업 시행할 때? 크게 예상한 건 아니지만 거의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다 하니까 온라인이 많을 거라고는 거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산출 내역에서 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보조 인력 인건비나 행정장비 임차와 같은 부분들은 그 지급 대상자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율을 정한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금액이요. 예. 다 정해져서 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 때 읍면동에 이제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배분을 하고 인력은 그렇게 기준을 했고요. 행정 장비는 컴퓨터 2대랑 번호 대기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상자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배분한 것 같은데 오프라인의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됐나요? 아니면
그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첫째 주는 요일제를 운영했습니다. 예,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그때 첫날도 민원이 많았고요. 둘째 날은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읍면동이 엄청 많이 바빴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오프라인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돼도 실제 방문하는 사람들은 꽤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정도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계속 하면 괜찮다고 보여지시는 거죠? 저희가 2차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2차 역시 1차랑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추진사항 오늘 그 오전에 나눠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 부정유통 관련 업체 2개소에 대해서 소비 쿠폰 사용처 등록을 해지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문제점은 사실은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 연 매출액 3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비 쿠폰 사용하는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유통 이 2개 업체가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비 쿠폰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돼서 법인이나 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좀 안 되는 거였는데 이 2군데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소비 쿠폰을 받은 업체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소비 쿠폰을 받았다. 네, 이중으로 받은 거죠. 네. 네. 그럼 등록 해지를 시켰겠지만 그 추가적으로 다른 제재 같은 건 없나요? 요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자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세무서나 뭐 그쪽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 저희가 해지된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도 확인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긴급복지 사업에서 사업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5,519가구에서 6,332가구로 813가구가 증가했고 없고 보면 13%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증가가 된 게 아닌데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제 네.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요. 이게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은 중간에 또 정산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좀 예산이 남는 데랑 수요 집행을 많이 해서 수요가 좀 더 필요한 데랑 해서 저희가 정리가 된 건데 저희가 사실 8월 8일까지 69.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한 그 국도비 내시에 반영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전체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일부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보니까 대상자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 자체가 오류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6,927건이 이제 긴급복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정부에서 이 긴급복지 예산을 한 80% 정도만 이게 내려줬다가 이제 수요조사해서 연말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해주는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6,800건, 6,900건, 2023년도에도 6,800건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올해도 아마 지금 6,332가구분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될 수도 있고 아마 이거보다 더 적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급복지의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유동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긴급복지는 아무래도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 대상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 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룹은 2명에서 3명 정도 그룹을 져가지고 저기 서비스를 받는 게 그룹 1대1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게 지원 서비스 기관이 2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대1 지원은 이제 저기 서비스 제공자하고 받는 사람이 1대1로 지정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세 명을 한 그룹으로 봐서 그거를 일로 표현한 거고 네네. 그 그룹에 네, 어, 개별은 1대1 진짜 이분들을 말 그대로. 도와주는 분이 한 분이 분이, 네. 붙는다라는 네, 얘기인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은 아까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좀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제가 좀 서치해 보니까 팽성복지타운은 꼭 있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참 좀 기준이 너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고 북부에는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남부에는 7개소, 서부에는 2개소, 2개소 정도밖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서부 쪽에 좀 많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덕 쪽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늘고 있는데 고덕 쪽에도 없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아직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좀 형평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는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좀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자료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설치 현황 꼭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동 휠체어 같은 그 전동 보장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전동 보장구에 대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에서 보험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이제 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한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하는 그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 안심보험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동구 피해 보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릴게요. 민생여복 쿠폰, 소비 쿠폰 관련돼서 뭐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억을 가져와서 쓰고 5억 2,938만 9천 원은 일반 회계에서 가져다 쓴다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75억, 네, 75억 2,938만 9천 원인데 네네. 70억은 네. 통합안정기금에서 쓰고 네네. 5억은 일반 회계에서 네네. 쓰는 거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억을 차용해서 쓰고
5년에 걸쳐서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6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오타가 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이 70억에 대해서 통합 안정화 기금을 저희가 쓰는데 올해 이자가 5,293만 천 원입니다. 요 오타가 5,293만 천 원. 1,000원. 네, 그건 올해 추경에 같이 담아서 올해 이자로 납부할 금액이고요. 내년부터는 5개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5년 하면은 이자가 얼마 돼요? 5년치 이자 이거예요? 요거는 네. 지금 저희가 민생 안정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소비 쿠폰 주면서 12월까지 이자가 5,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상환하게 되잖아요. 5년 동안 거는 저희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퍼센트 이자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아, 이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70억 사용하는 거를 기금심의는 통과를 했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동의를 얻고 있는 중인 거고 동의가 되면 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고 근데 동의가 통과가 되기 전에 이렇게 동시에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상으로? 이게 소비 쿠폰이 절차상 빨리 뭐 급한 건 아닌데. 네, 네. 예측하지 못했던 거다 보니까 예측 네. 아니 지금 절차상으로 그냥 네네네.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네, 조례상 법률적 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아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올린 거라 네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동의가 안 됐는데 이거를 상임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상임위 통과시키는 게 절차상 맞는 건지 아무리 급해도 맞는지를 한번 상의해 봐 주시고요. 통합 기금위원회만 통과를 했으면 법적 요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 건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동의가 안 돼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5년간 이자가 얼마인지 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노인상담센터 지원인데요. 상담사 분이 채용이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예, 팽성에 한 분이 이제 그 결혼이었는데 그 채용이 좀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담사가 4분이 계시고 그중에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별로 4군데 복지관별로 한 분씩 해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상담사분이 안 계심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됐거나 했던 사업은 없는 거고 그냥 상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상담사가 있음으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는 것 상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도 같이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여쭤던 거고요. 이것도 국장님, 복지국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59페이지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복지적인 시혜성의 예산이고 근데 어쨌거나 도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시에서 제 성립전 예산을
예산으로 쓴 예산이잖아요. 근데 신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은 시가 이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논의를 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의회의 역할이 이 사업을 시에서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동의를 물론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뭐 전화도 주시고 구두상으로 하긴 하는데 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뭐 올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동안에 한 두 차례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이렇게 좀 기억은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적어주셔서. 아니 이제 올해 뭐 새로 신규 원래 이제 그 예산 정규 항목에는 없던 사항이라서 이제 그렇게 네. 이제 표현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도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또 어쨌든 뭐 우리 경로당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뭐 그런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그 부분에 문제는 조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조례나 이제 뭐 규칙, 뭐 정부 법령에는 재난 상황이나 복지나 이런 것에 급하게 쓸 수 있게 이제 내리면 성립재산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시의원 입장으로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다 집행된 사항이죠, 예산은? 네, 이미 8월에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91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과. 인공 달팽이관 수술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30만 원인가요? 60만 원인가요? 얼마를 지원하죠? 위원님 이거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600만 원 이내에서 수술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원래 600만 예산을 원. 잘못 이제 그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3대7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에 본 예산에 300만 원으로 해서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3대7 죄송한데 3대7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 11을 덜 이제 세운 편성한 부분에 부분을 3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300만 원이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6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네, 본인 부담금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대상자가 없으신 상황이었네요? 아니요, 대상자가 한 명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은 이제 먼저 집행은 본인 자비로 했고 네. 신청을 했고 빨리 지급해줘야 되는 상황이 네, 된 거군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전동 휠체어 질문이 많네요. 민원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장애인 전동 휠체어랑 어르신들 타는 이게 있잖아요. 휠체어, 전동 휠체어랑 이제 충전이 혼용되는지는 모르시죠? 그 부분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른 곳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을 못해서 이제 돌아가서 언제 설치들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12개소가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급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이게 돼 있지 않을까 이거 추측사항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장애인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데이터는 없죠. 네.
네.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전반적으로 한번 꼭지를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 지원금 지원. 예,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퇴소자 한 명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1,500. 예, 예. 아, 1,500. 1,500인데요. 1,000만 원은 이제 자율적으로 일괄로 한 번에 나가는 거고 500만 원은 50만 원씩 10달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대상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예, 한 분이 대상자가 퇴소를 하게 돼서 지금 예, 수립을 하게 된 상황인가요?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고요. 네. 타시군의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서 저희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퇴소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국비 1,500, 도비 1,000만 원이 한 분에게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퇴소 자립 지원금이 그러면 경기도는 1,000만 원, 둘 다 1,000만 원이네요. 국비, 도비 1,000만 원. 그러면은 2,000만 원이 자립금으로 예, 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주로 이 2천만 원은 이제 주거 관련돼서 집을 얻는다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교육비, 뭐 학원비, 자격증반 이런 거 취득하기 위한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을 지원하고 50만 원 10개월 지원하고 이후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자립된 것으로 보고 이제 일몰하는 예산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타시군 같은 인천이나 다른 시군 또 2년 차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가 이번에 이전 해 오신 분 위해서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기 돌봄 센터 복지국 아동복지과 171페이지인데요. 이게 진감 사유를 보면 신규 설치 예정지 사용 검사 승인 지연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52명에서 48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명절 수당? 네, 인건비 중에 도비에서 우리 그 호봉 인정분하고 명절수당 그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요청한 겁니다. 감액이 된 겁니다. 예. 남아서 감액한다는 네, 거죠, 예. 4명분을. 이 4명분이 2억 9천 6백만 원이에요? 이 당초에 이제 우리가 그 올해 연내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시설들 개소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개소수만큼 지금 사용 승인 허가가 다 나질 않아서 그래서 감액되어진 4명이 줄었다고 부분.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 52명에서 종사자 수가 줄어서 52명에서 48명으로 줄었다. 4명이 줄었다. 저기 증감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호봉이 그 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긴 합니다. 4명 줄었는데 2억 9천이 줄어서 네.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산출을 네. 좀 더 확인을 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네. 이 인원수 4명 줄은 거 말고 호봉의 뭐 숫자가 네, 줄여서 예. 나머지 48명 것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뭔가가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2억 9천이 네. 되지 않았을까? 지금 싶은데요? 호봉 예, 예, 호봉 적용에 관련된 부분과 명절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네.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네. 설명이 좀 예, 한계가 예. 있고요. 아마 호봉 적용 부분하고 명절수당 60%에 대한 부분, 감액 그러셨을 것 부분입니다. 같아요. 4명 줄었는데 3억 가까이 줄진 않았을 것 같고 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방학 중에 이제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도비 예산인데 네. 대상자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학생들이에요. 네.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런 방학 중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저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로 100% 나갑니다.
제 관심 가지고 다학교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제 발언수를 마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요청 드렸던 자료들이나 좀 미비했던 것들은 좀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